취직이 쉽지 않았어. 몇 달 동안 지원서를 넣었는데도 연락이 없었거든. 그러다 정말 뜻밖의 곳에서 전화가 왔어. 러시아의 한 중견기업의 제2공장. 모스크바 본사 산하의 지사였지만 제2공장은 좀 먼 도시에 있었어. 면접도 없이 대체 인력을 급히 구한다는 말에 망설일 틈도 없었어. 그때는 그냥 이 기회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는 없었어. 기숙사가 원래 없는 회사라서 대신 협력 중개소를 통해 근처 좋은 집을 알아봐 준다고 했어. 출발 전에 그 중개소 연락처를 미리 받았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안내받았어. 비행은 길었고 공항에 도착했을 땐 저녁이 가까웠어. 회사 직원이 나와 있었는데 간단히 공장 위치와 주변만 설명해 주더라. 도시 분위기를 보니 한눈에 산업지대란 게 느껴졌어. 강이 도로 옆으로 흐르고 공장 굴뚝이 낮은 구름에 닿아 있었어. 바람엔 쇠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고 거리엔 사람도 많지 않았지. 직원은 나를 호텔까지 데려다 줬어. 회사에서 예약해준 2박짜리 호텔이었는데 건물은 오래됐지만 방은 꽤 깨끗했어. 그는 내일 오전 중개소 사람이 연락할 거라고 말했어. 괜찮은 곳으로 찾아줄 거예요. 공장에서 버스나 트램으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일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조금 안심이 됐거든. 호텔 창문을 열었는데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 저녁 하늘이 너무 낮아서 가까이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지. 멀리서 트램이 지나가며 철제 소리를 냈어. 이틀 뒤면 출근이었어. 그래서 마음이 좀 급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중개소에 먼저 전화를 했어.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받았지. 회사 통해 연락받았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방이 몇 개 있는데 가격도 좋고 구조도 좋아요. 그는 서두르지 말고 오후쯤 보자고 했어. 오후 1시가 넘어서 그가 차로 나를 데리러 왔어. 도시는 생각보다 조용했어. 낮인데도 하늘은 흐렸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었지. 건물은 대부분 회색이었고 눈발이 아주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어. 그날 여러 군데를 같이 봤어. 원래 방을 고를 때는 두세 곳 정도는 비교하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본 집이 다른 곳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했어. 그게 이상하긴 했지만 운이 좋았나 보다 싶었지. 시세보다 많이 싸요. 전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서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창문 밖을 봤어. 도로 맞은편엔 작은 슈퍼와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그 옆으로 공장 굴뚝이 희미하게 보였어. 아무리 봐도 나쁘지 않아 보였지. 벽지는 깔끔했고 바닥도 반질했어. 채광도 좋았고 창은 남서쪽을 향해 있었지. 낮이라 그런지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었어. 하지만 이상하게 짐이 꽤 많이 남아 있었어. 책장엔 책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싱크대 위엔 머그컵 하나가 엎어져 있었어. 냉장고 앞엔 청가방이 있었고 세탁기 옆엔 반쯤 개어둔 셔츠가 걸려 있었지. 나는 중개인에게 물었어. 짐이 꽤 남아있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오늘 저녁에 다 치운다고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투가 조금 빨랐지만 그래도 계약을 미루고 싶진 않았어. 회사까지 버스로 10분 거리였고 방 구조도 마음에 들었거든.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어.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시려웠어. 그는 내게 열쇠를 건넸지. 축하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안쪽 어딘가가 조금 싸늘했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는데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어. 멀리서 공장의 소리가 웅웅 울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 내일이면 그 방으로 들어가겠지. 그게 내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어. 출근 첫날은 정신이 없었어. 사람들을 처음 만나고 업무 인수인계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거든. 모두가 분주했고 나도 그 속에서 겨우 흐름을 따라갔어.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어두워진 뒤였어. 햇살은 완전히 사라지고 창문엔 희미한 공장 불빛이 번지고 있었지.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에 생수 3통이랑 우유, 잼, 그리고 반쯤 남은 버터가 있었어. 전 세입자가 깜박하고 두고 간 거겠지 싶었어. 유통기한도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찝찝해서 그냥 다 버렸어. 남이 남긴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리고 그날은 피곤해서 저녁도 대충 먹고 잠이 들었어. 공간이 낯설었지만 잠은 금방 왔지. 눈을 감는 순간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와서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었어. 그런데 안에 생수 3통이 또 들어있는 거야. 어제 버렸던 바로 그 자리에 그 브랜드였어. 순간 멍해졌어. 내가 어제 다 버린 거 아닌가? 혹시 어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하고 그냥 뒀나 싶었어. 하루 종일 바쁘고 머리가 복잡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번엔 확실히 버렸어. 쓰레기 봉투에 넣고 꽉 묶었지. 그리고 바로 쓰레기장에 내다 놨어. 그리고 그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간단히 장을 봤어. 집에 와서 장 본 걸 냉장고에 넣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근데 그 안에 어제 그 생수통이 그대로 있었어. 새 통 그대로. 모든 게 어제와 같았어. 나는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을 닫았어. 닫는 순간 냉장고 앞에서 아주 미세한 바람 소리가 났어. 냉장고 냉기 말고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소리. 그날 밤은 유난히 피곤했는데 출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가 꽉 차 있었거든. 사람들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그냥 모른 척한 것 같아. 피곤해서 헷갈린 거겠지. 전에 있던 물이랑 착각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불을 끄고 누웠어. 머리맡 시계의 초침 소리가 왠지 크게 들렸지만 그냥 다 모른 척했어. 아마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왠지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날은 유난히 바빴어. 아침부터 일정이 꼬여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 머리가 띵할 정도로 피곤했는데 그게 오히려 생각을 멈추게 하더라.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불빛이 길게 흔들렸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 얼굴은 조금 피곤하고 낯설었어. 그 표정이 나 같지가 않더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 복도 불빛이 어쩐지 어제보다 환하게 느껴졌어. 문 앞엔 우편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지. 전기요금 고지서였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었어. 전 세입자 이름인 것 같았어. 명의 변경이 아직 안 됐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어. 이사 나가도 공과금 명의는 바로 안 바뀌기도 하니까. 다만 날짜가 이상했어. 며칠 전 것도 아닌 오늘 날짜로 되어 있었거든.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기분이 조금 찝찝했지만 착오가 있겠지 싶었어. 나는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어. 혹시 전 세입자 공과금이 아직 정산 중인가요? 오늘 전 세입자 명의로 고지서가 도착했네요.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읽은 표시가 뜨지 않았어.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길래 전화를 걸었는데 벨소리가 3번 울리고 끊겼어. 그때는 그냥 연결이 안 된 거라 생각했지.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복도에서 마주쳤어. 낡은 외투를 걸친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냥 인사라도 하려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 실례지만 누구세요? 나는 조금 당황해서 웃으며 대답했어. 옆집이에요.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그녀가 나를 한참 봤어.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어. 이사요? 그 집 안 나갔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이해가 안 됐어. 전 세입자요? 아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 그 사람 아직 안 나갔어요. 이상하네. 말끝이 묘하게 떨렸어.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어. 계단 아래로 발소리가 작게 멀어졌는데 그게 오래 귓가에 남았어. 나는 한참 문 앞에 서 있었어.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문틈 밑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어. 노란 포스트잇이었지.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는 삐뚤고 힘이 들어가 있었어. 정리하지 마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지. 정리하지 말라니 뭘 말하는 건지. 냉장고에 있던 것들 같은 걸 말하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 누가 붙인 걸까? 옆집 아주머니일 리는 없고 전 세입자일 수도 없잖아. 아직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걸까? 왜 우리 집 문에 이런 걸 붙였을까? 그날은 괜히 방 안이 더 좁게 느껴졌어.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조금 흔들리더라. 나는 메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냥 앉아버렸어. 어쩐지 테이블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게 내 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몰랐어. 며칠 뒤였어. 그날은 유난히 퇴근이 늦었지. 팀장 회의가 길어졌고 공장 조명이 꺼질 무렵에야 나왔거든. 밖은 이미 어두웠고 공기엔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어.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복도 계단을 올라오는데 누군가 내 발소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그냥 웃었어. 요즘 너무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고리에 뭔가 걸려 있었어. 작은 쇼핑백이었는데 그 안에는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 나는 구두를 꺼내 들었어. 내 것도 아니고 내 사이즈보다 훨씬 작았어. 밑창이 달아 있었고 마치 오래 쉬는 사람의 온기가 그대로 남은 듯했어.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아주 짧게 바닥 긁는 소리가 났어. 나는 그대로 서 있었지. 조금 뒤 조심히 문을 열었어. 현관 안은 어둡고 고요했어. 불을 켜자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았어. 그런데 신발장 앞에 똑같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 방금 손에 든 구두와 똑같은.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둘을 번갈아 봤어. 둘 다 다른 방향, 굽의 모양, 모든 게 똑같았어. 손에 든 신발을 내려놓자 탁 소리가 났어. 그때 안쪽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 정확히 말하자면 숨소리라기보다 기척이었어. 무게가 아주 가볍게 옮겨지는 소리. 거실 바닥이 살짝 울리는 느낌. 나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어.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고 창문 밖엔 맞은편 건물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 테이블 위엔 어제 치워둔 포스트잇이 다시 올려져 있었지. 종이가 조금 더 구겨져 있었어. 정리하지 마요. 그 아래엔 새로운 한 줄이 더 있었어. 이건 내 거예요. 손끝이 떨렸어. 근데 이상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냥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어. 이건 내 거라니. 대체 뭐가? 책일까? 물건일까? 방일까? 아니면 나일까? 갑자기 식탁 의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 눈으로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섰어. 몸을 조금 돌리자 거울에 내 뒷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 의자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때 불이 한순간 꺼졌다가 켜졌어. 숨이 멈췄는데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 그리고 그 순간 냉장고가 낮게 울리더니 문이 아주 조금 열렸어. 안쪽에서 찬김이 흘러나왔고 그 사이로 투명한 물병 하나가 넘어져 있었어. 넘어진 물병이 천천히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어.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방 전체에 퍼지는 느낌이었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 근데 이상하게 그 사실이 크게 두렵진 않았어. 그냥 조금 낯설었어.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는 느낌이랄까. 지금껏 내가 지내온 집보다 여기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 퇴근길, 버스 안 사람들도 하나둘 졸고 있었지.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이 올 듯이 공기가 무거웠어. 집에 도착했을 땐 복도 끝에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어. 늘 그렇듯 조용하고 단단한 공기. 문을 열자 안쪽 공기가 천천히 밀려 나왔어. 며칠 전보다 더 차가웠지. 나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현관 앞에 내려놨어. 그냥 평소처럼 거실로 향하려고 했어. 그런데 안쪽 방에서 딸깍 소리가 났어. 아주 작게 문고리가 도는 소리였어. 나는 그대로 멈췄어. 손끝이 미세하게 식었지. 바람이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람이 들어올 틈은 없었어. 그때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 기름 묻은 경첩이 살짝 비틀리듯 소리를 내며 열렸지.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방 안은 어두웠어. 햇빛도 가로등빛도 닿지 않는 그림자색이었어.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 두려웠지만
나도 모르게 발이 갔어. 방 안에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즈음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숨소리가 들렸어. 너무 가까이에서.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얼굴을 보고 놀라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그 숨결이 내 숨과 섞였어. 숨이 겹치는 순간 방 공기가 무거워졌어. 나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 눈은 방 안을 보고 있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 누구세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그건 분명 내 목소리랑 닮아 있었어. 숨이 섞이고 공기가 흔들렸어. 그 소리가 문 밖으로 퍼져나갔지. 나는 그대로 서 있었고 그 방의 어둠도 움직이지 않았어.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그저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었어. 조용했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멀리 들렸어. 그 순간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고 방 안에 어둠이 흔들리듯 일렁였어. 그리고 모든 게 멈췄어. 방문은 열려 있었지만 어둠이 그대로 머물렀지.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 어둠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숨이 한 번 더 들렸어. 내가 놀란 걸 보고 같이 놀란 사람처럼. 근데 그녀는 누굴까?